공공기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는 말로 악만하게 운영되어 온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주무르는 핵심 권력, 경제 관료가 바라보는 공공기관, 통제가 필요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위기 때마다 가장 먼저 나서는 이들은 바로 우리 공공노동자들이었습니다. 경제가 성장할수록 국민의 삶을 지키는 공공기관의 책임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비효율과 방만 경영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공공노동자들이 노력한 대가는 계약된 관리정책, 하락한 실질임금, 인력 감축, 구조조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운영에서 총인건비제가 핵심적인 통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통해 예산 운용 지침을 내려 공공기관의 총인건비를 직접 통제합니다. 총인건비 인상률도 공무원 보수위원회의 결정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고 한도를 초과된 금액만큼 다음 해 인건비 예산에서 삭감됩니다. 또한 경영평가에서도 낮은 점수를 받게 되고 이에 따라 성과급도 차등 지급됩니다. 결국 총인건비제 하나만으로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의 운영 전반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네, 예, 총액 인건비 제도 때문인 걸 알고 계시죠? 총액 인건비의 취지가 공공기관 운영의 자율성. 총인건비제는 공공기관의 인건비를 총액으로 일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자율성을 보장한다고 했지만 2007년 도입 이후 총인건비 인상률은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단 한 번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인건비 부족은 채용과 승진, 퇴직 등 인사 운영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공무원 보수위원회가 결정한 인상률을 총액 연봉에 적용하면서 공공노동자들은 오히려 공무원보다 낮은 인상률을 받아왔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단체교섭권 침해입니다. 공공노동자도 헌법이 보장한 노동상권의 주체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행정지침으로 자율교섭을 제한하고 기재부는 임금을 일방적으로 정한 뒤 그 안에서만 교섭을 허용합니다. 2023년 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이러한 개입을 단체교섭권 침해로 판단하고 노조가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기적 협의기구를 만들라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권고를 무시하고 노동자들의 교섭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유럽은 공공기관의 단체교섭권을 광범위하게 보장합니다. 덴마크와 스웨덴은 민간과 연동된 임금 체계와 강력한 노조를 통해 임금 안정성을 유지하고 독일은 EU 기준에 맞춘 제도 개선으로 공공서비스와 노동권을 함께 지켜냅니다.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역시 단체교섭권을 법으로 보장해 노동자의 권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임금 체불입니다.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정부 정책에 따라 초과근무와 연장근무를 계속하고 있지만 정작 그 보상은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총인건비 한도를 넘는다는 이유로 수당은 지급되지 않고 보상휴가만 쌓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휴가조차 제대로 쓰기 어렵습니다. 체불임금을 해소해달라. 총액 인건비라는 그 구조 안에 있으면서 결국에는 시간 수당조차도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는 그렇게 쌓인 보상휴가가 전 직원이 한 47만 일이 됩니다. 47만 일. 1인당 거의 한 6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의 시간 수당을 아직 지급받지 못하는 구조인 거죠. 지난 12월 대법원이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했지만 공공기관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총인건비제의 족쇄로 임금체불은 더 빈번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공공기관은 기재부 지침을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민간기업이라면 불법인 체불임금조차 기재부가 정한 한도 내에서만 지급할 수 있어 노동청도 사법부도 개입할 수 없습니다. 결국 기재부의 통제 아래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아니라면 공공기관이 만약에 아니라면 저희가 예를 들어 시간의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당연하게 체불입니다. 그게 총액 인건비라든지 뭐 다른 이유를 갖다 붙이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세 번째 문제는 노동시장 양극화와 공공성의 후퇴입니다. 총인건비제가 공공기관 간 임금 격차를 더욱 벌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내에서는 평균 임금이 1억인 공공기관부터
평균 임금이 거의 최저임금에 가까운 기간까지 상당히 기관별 임금 격차가 큰 상황이거든요. 매년 똑같은 비율로 인건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실제 금액으로 임금의 격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또 기관 내에서도 일반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이 같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똑같은 비율로 임금을 올리게 되면 당연히 격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임금 격차들을 유지하고 확대하는 격차를 줄이려는 노사 간의 노력도 하지 못하도록 꽁꽁 틀어막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총인건비제로 인해 정원이 부족하고 그 빈자리를 민간 위탁과 외부 용역이 채우고 있습니다. 총인건비제는 기재부의 정원관리제도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 필요한 인원에 비해서 적게 인정을 하고 있고 일방적으로 몇 프로 감축하라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공 서비스를 질 좋게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데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비정규직을 특히 민간 위탁이나 용역이나 이런 간접 고용이 늘어나게 되면 안전사고의 위협이라든가 시민들의 공공 서비스 질이 하락하는 이런 문제도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위해 우리는 기획재정부에 당당히 요구합니다. 노정교섭의 제도화를 통해 공공기관 보수위원회를 신설하고 정부는 ILO의 권고에 따라 노동자와 직접 임금 인상률을 협상해야 합니다. 총인건비 제도를 전면 개선하고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에 따라 인건비를 증액해야 합니다. 실질임금 인상을 위해 물가 상승률과 경제 성장률을 반영한 공정임금 하한선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를 줄여야 합니다. 공공 일자리를 확대하여 국민들에게 더 나은 사회공공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공공노동자의 임금은 사회적 가치 투자입니다. 정부는 청년 채용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공법 개정으로 자율경영 실현하고 노정교섭 법제화로 건강권리 쟁취하자. 주식